그 사실 요새 그 카푸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데 저는 납득은 가더라고요. 네. 그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그 차를 이렇게 조금 약간 무리해서 이제 그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뭐든지 사람이 기왕이면 좋은 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인지상정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리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이제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좀 간과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에 좀 된 얘기죠. 핀란드에서 그 노키아라고 하는 왜 이제 휴대폰 브랜드 큰 어떤 그 전자 산업하는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부사장이 이제 이분도 뭐 과속을 했든지 뭔지 해가지고 걸렸을 때, 거기는 이제 그 재산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랬을 때, 그 과속한 걸 가지고 소득 비례고 재산 비례하니까 1억 뭐 4천인가 6천만 원 과태료를 냈다는 거예요. 벌금이. 그랬을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다닐수록에 그냥 이것을 갖고 막 그냥 그 옆에 그 막 뻘뻘 기어가고 이런 그 조금 그 속된 말로 좀 후진 차들 보고 막 하면서 이런 뭐 저것도 차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내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차를 타고 있는 이런 좋은 차를 타는 내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양보하고, 더 오히려 다른 차들에게 그런 어떤 그 위협 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재지 않고, 속된 말로 함께 이렇게 운전이란 것이, 도로란 것은 어쨌든 그 좋은 차만 다니는 도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조금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좋은 차를 탈수록에 좀 그런 어떤 그 오블리주적인 그런 좀 이제 정신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좋은 차를 무리를 해서 샀지만 어쨌든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카푸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막 좋은 차를 타가지고 이걸 갖고 막 그냥 막 내지르고 막 이제 뭐 그 옆에 지나가는 차들 막 뭐 저것도 차요. 뭐 이런 느낌보다는 같은 카푸어라도, 내가 이 차를 탐으로 인해가지고 내 마음가짐은 어떻고, 그리고 정말 이 차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탄다 그러면, 저는 그런 카푸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카푸어고, 나중에는 카푸어가 아니라 카리치로 갈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든다는 것이죠. 예. 단순히 이제 겉멋을 부리기 위해. 그렇죠. 예. 이 차를, 좋은 차를 샀으면. 그렇죠. 그 좋은 차에 걸맞는. 맞습니다. 이제 내가 되어라.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이렇게 같은 카푸어라도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 차가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20대 때 20대 사회 초년생 남자가 좀 보통 요즘에 집값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집을 포기하고 그냥 차라도 좋은 거 타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카푸어가 꼭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냥 어느 정도 넉넉하신 분들도 내가 이거 뭐 한 달에 300씩 벌어도 집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뭘 하냐면 벤츠를 사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집을. 이제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사실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의식주 차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옛날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이제 하루 동안 지친 몸을 누이고 쉬고 할 수 있는 어떤 내 공간, 그것으로서의 어떤 주택, 어떤 집, 부동산,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였고, 차는 있으면 좋고, 그렇죠. 조금 편리하고,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고,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회적인 현상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려서 민망하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헝그리 세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좀 걸어다니면 되고, 조금 대중교통 좀 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타면 되고, 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헝그리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부 화가 나 있어. 안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고 열받아서 나는 지하철 탔더니 또 막 회사 가기 전에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이런 무지하게 성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랬을 때, 차라리 좀 쾌적하게라도 그렇게 저는 그거는 시대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다, 흐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약간은 좀 구시대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차 이런 것을 이제 좀
운행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막 아까 마세라티 막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좀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그건 이제 사람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 끌고 다니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게 사람 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끌려다녀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잘 중도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룸촌 있잖아요. 원룸촌. 원룸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데를 가보면은 1층에 벤츠, BMW, 아우디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도양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도양 철학에서는 크게 이 현상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이제 외물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태적인 그런 측면들하고 내면이 있다, 내면. 우리가 내실이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실. 원룸도 이게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외면에 치중을 할 것인가, 내실을 다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사람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내 내실은 원룸인데, 이를테면 내 마음의 어떤 공간은 원룸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외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삶의 밸런스가. 그랬을 때 균형이 깨진 삶은 그것이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이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것이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어떤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우리가 이제 집을 막 등에 업고 들쳐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키만 이렇게 딱 올려놔도 이거 뭐 어디 키구나 하고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성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많이 지금 희석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조금씩 고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문화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차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집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실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어떤 내면의 눈도 우리가 내면의 시력도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차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차보다는 집을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단 집을 더 빨리 갖고 싶은 거죠. 나의 집. 그렇죠. 근데 혹시 제갈건님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차 중에 뭐가 더 우선이신가요? 저도 중파임하고 동일합니다. 저도 차보다는 이 집이라는 것은 보금자리잖아요. 보금자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식 주지, 의식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먼저 따뜻하고 아늑한 내 보금자리가 있은 후에 좀 걸어 다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차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운행하고 운송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해야지. 그 이제 뭐 까치 같은 애들이 집도 안 지어놓고 그냥 막 날개짓만 해가지고 그냥 뭐 타고 돌아다니고 이 생각만 해서는 결국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곳이. 그렇죠. 결국 차에서 잠은 얻어타다가 한 번 정도 잘 수는 있어도 거기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차 안에서 뭐 온갖 걸 다 TV 보고 그것을 누워서 TV 보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매일 그러기는. 그랬을 때는 참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그 의식주라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